자, 오늘은 오늘 본 수능 25학년도지? 25학년도 수능. 그 중에서 우리 이번 내신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주요 문항 몇 개만 좀 풀어볼 건데 12번부터 좀 풀어보려고. 12번부터.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우리가 금방 좀 치고 갈 수 있긴 한데 초항을 알려줬어요. A1이 2다라고. 수열이 두 개가 있는데 B1이라는 친구도 2가 되고 B에는 정확하게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알려줬단 말이지. BN이라는 친구가 정확히 등차라고. 초항을 알고 있으니까 등차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건 공차. 그래서 우리가 공차가 얼마지만 좀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BN을 추적하는 건 간단하게 될 건데, 자, 시그마 하나를 줬어. K는 1부터 N까지 B에 K 플러스 1분의 AK라는 자식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자, 너를 만족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를 구하세요가 문제야.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또 딱 봤을 때 어떤 요런 수열의 합수열이 N에 대한 이차인데 상수항이 없다란 거니까 너가 그냥 보자마자 요 수열 자체도 등차겠구나. 초항부터 룰을 따르는, 초항부터 등차가 되는 자연스러운 등차 수열이겠구나 나올 거고, 그럼 B의 N 플러스 1분의 AN이라는 친구가 바로 우리 2분의 D가 요거잖아. 그럼 공차가 1짜리 등차 수열인 거니까 N 더하기 어쩌고일 건데 초항부터 규칙 따를 거니까 1 넣으면 2분의 1. 그래서 빼기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너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냈으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N 수열 구해주세요가 문제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BN만 알면 완벽하게 되는 건데 BN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차만 알면 됐는데 우리가 초항이 얼마인지 아니까 N에 1 넣으면 A1 얼마인지 알고 B의 두 번째 항 알아서 공차를 구할 수 있다. BN을 알게 되고 AN도 아니까 그냥 문제가 이 시점에서 끝났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N에다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A1 나누기 B2라는 친구가 2분의 1인 건데 A1이 2였잖아. 그러니까 B2가 우리가 얼마다라는 사실을 알아? B2가 4입니다 라는 사실을 계산할 수 있겠고, 그럼 BN이라는 수열 자체가 초항도 2고 공차도 2짜리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2N이에요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다. 자, 그럼 따라서 우리의 AN이라는 친구는 AN은 2N 플러스 2 곱하기 N 빼기 2분의 1이니까 2배 묶이는 거 여기 해주면서 요 정도 암산합시다. 그럼 2N 빼기 1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요렇게 정리되겠네. 그치? 너희 시그마 구해주세요야. 자, 요거 정리 한 번만 해주면 2N 제곱 플러스 N 빼기 1 요렇게 갈 거고, 요 친구의 시그마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계산해주세요 하는 거네. 그치? 계산해주시면 2배의 6분의 n의 n 더하기 1의 2n 더하기 1이고 더하기 2분의 n의 n 더하기 1 빼기 요거 시그마 계산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5까지 연산해 주시면 이거 얼마냐? 110 더하기 15 빼기 5니까 정답 120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12번이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있었냐? 라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 단순하게 너 등차 수열 잘 알고 있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다. 넘어갑시다. 자, 13번 한번 보시면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를 알려줬고 f의 1이랑 f의 2가 모두 0입니다. 즉 나한테 근 두 개 알려줬고 f'의 빵이 얼마라고 빼기 7이라고까지 다 알려줬어. 우리가 생각해보면 최고차 계수가 1짜리 3차함수니까 문자가 3개인데 식이 3개인 거니까 사실상 fx가 그냥 픽스된 거야. 네, fx를 완벽하게 안 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점에서 바로 그냥 fx 구하고 들어가시면 됐다. 자, 그럼 여기 x 빼기 1에 x 빼기 2 써주시고 요 뒤는 뭐 더하기 k라고 두셔도 좋고 빼기 k라고 두셔도 좋고 여러분 자유인데 플러스 k라고 나는 그냥 둘게. 그럼 얘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야?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x의 1차항의 개수가 빼기 7입니다. 요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1차항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고, 자, 1차항 개수 구해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요거 결국 둘둘씩 묶은 거잖아, 상수를. 그러니까 플러스 2랑 빼기 k 빼기 2k 요게 1차항 개수인데 너가 빼기 7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바로 빼기 3k가 빼기 9라 k가 얼마였어? 플러스 3이었군요 라는 사실을 구하는 게 너무 간단하게 나온다. 맞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한편 우리가 fx를 이렇게 픽스 시켜놨는데 문제를 쭉쭉쭉 읽어보시면 P점이라는 점이 3,F3이래. 우리 F3도 그냥 계산해버리자고. 3 넣으면 2 곱하기 1 곱하기 6이니까 3,10입니다. 이렇게 갈 거고, 또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냐면 OP라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원점을 지나면서 3,11을 지나는 거니까 너무 간단하게 y는 4x입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어. 괜찮지?
y는 4x입니다. 너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 요 3참수가 뭐 대충 요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야. 여기가 1이고 2고 나머지 한 근은 빼기 3입니다. 될 거고. 그 다음에 y축이 한 요쯤에 있다라고 치면 3,12는 대충 한 요쯤 있을 것 같은데 OP를 요렇게 연결을 해서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 이 넓이랑 이 넓이의 차를 구해주세요야. 근데 B에서 A를 빼주세요. 요 넓이를 뭐 B라고 하고 요 넓이를 A라고 했을 때 B에서 A 뺀 친구를 구해주세요인 거니까 인테그랄 계산을 할 건데 한방 적분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당연히. 그치? 0부터 3까지 한방의 적분을 때릴 거고 B에서 A를 뺄 거니까 B 구간에서 더 위쪽에 있는 함수 4x에서 fx를 빼는 형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다 왔어. 이 친구는 그냥 노란색으로 할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4x 빼기 fx dx요. 얘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 시점에서 문제는 끝났다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번에도 역시나 최근 트렌드에 맞게 지속적으로 뭐를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연산 능력에 대한 걸 상당히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뒤쪽에서도 특히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14번에서도 연산 좀 잘해주세요 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13번에서도 연산을 여러분이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었다. 자, 요거 전개해 주시면 빼기 x 세제곱 나오고 여기 빼기 있으니까 자, 여기 1차 함계수가 얼마 나오지? 여기 빼기 3, 두 근이 3이고 빼기 3이니까 세 근 합이 빵이라 변곡점이 사실 여기잖아. 그러니까 1차, 2차 함계수는 자연스럽게 빵으로 나올 거고 우리가 요 친구 계산한 데에서 아까 여기 빼기 7이었으니까 여기 빼기 7x가 있는 거예요. fx 안에. 빼기 만나면 플러스 7x 되고 4x까지 더해서 플러스 11x. 상수한 계산은 뭐 너무 쉽지. 2, 3, 6이니까 빼기 만나서 빼기 6입니다.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괜찮지? 그냥 계산해 주시면 너는 4분의 빼기 안 썼네? 빼기 3의 4제곱 81 더하기 2분의 11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6 곱하기 3 얘만 계산해 주면 되겠고 전부 통분해 주면 4분의 빼기 81에 얘는 99 2배 하는 거니까 198 이 친구는 18을 4배 하는 거니까 36 2배 해주면은 빼기 70인가? 이렇게 되겠네. 마지막 계산 4분의 153이니까 4분의 4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 됐지? 다음으로 14번도 가볼게. 자, 그래서 다음에 14번을 또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14번 한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어. 태초에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AD 대 DB가 3대 2인 점 D를 잡았대. 그러니까 너 대 너가 3대 2란 거니까 비례상수를 둬서 3K, 2K라고 좀 둬볼게. 이 친구들을. 자, 이렇게 두고 너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다. 그리고 그 만나는 교점을 1라고 하겠다는 거니까 요 길이도 3K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딱 잡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가 또 뭐가 있냐면 sin A 대 sin C가 몇 대 몇이라고 줬냐면 8대 5입니다. 이렇게 줬단 말이지. sin A 대 sin C가.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사인 법칙 좀 생각하세요 하는 문제야. 근데 우리 사인 법칙의 의의가 뭐였는지 좀 까먹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사인 법칙의 의의는 단순히 그냥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이다가 아니라 한 삼각형에서 대각의 사인 값과 대변의 길이 B는 일정하다. 그치? 그 비율이 외접원의 지름으로 일정했던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sin A와 sin C의 비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이 각도와 이 각도의 비율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마주보는 대변의 비도 8대 5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고 그럼 너랑 너의 비도 8대 5인데 이게 마침 5K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아대를 맞게 준 거야. 요 길이가 정확히 8K입니다. 이렇게 주고 있는 거야. 첫 번째 힌트가. 자, 두 번째 힌트도 또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힌트 보시면 삼각형 ADE랑 이 삼각형과 삼각형 ABC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9대 35다라고 줬는데 자, 삼각형 ADE는 우리 요 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거고 삼각형 ABC는 이 커다란 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건데 둘의 넓이 비 이야기하는데 또 둘의 공통된 부분이 뭘까 봤더니 요 각도가 공통으로 끼인 각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거든. 그럼 끼인 각이 같다라고 하면 결국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2분의 1이랑 사인 세타가 공통이니까 비율만 고려해보면 양쪽 날개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양쪽 날개곱이 9K 제곱이고 이 친구는 양쪽 날개곱이 5K 곱하기 어쩌고인데 이 5K 곱하기 어쩌고를 한 게 9대 35가 나와야 되니까 이 어쩌고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7K였단 얘기야. 그럼 정확히 9대 35잖아. 그러니까 모든 수치들이 이 비례상수로 표현하기 굉장히 이쁘게 줬다. 얘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길이가 정확히 몇 K? 7K다. 따라서 여기가 4K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고, 그때 ABC, 요 삼각형의, 커다란 삼각형의 태초에 있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입니다. 라고 준 건 사인 법칙 쓰세요고, 구체적인 수치 7입니다. 라고 준 거는 이 R이 14입니다. 라고 써볼게. 구체적인 수치를 준 건 얘들아, 이제는 K값을 구하세요. 이거야. 맞지? 그럼 우리한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각 정보는 사실 하나도 없고 전부 변정보만 있으니까 먼저 코사인 법칙을 쓰고 사인 법칙으로 돌려야겠네. 맞지? 자, 요 각도 계속 쓰이고 있으니까 요 각도를 이용해서 우리 코사인 법칙을 씁시다. 삼각형 한 번만 요 밑에 미니미로 살짝 그려보면 요 길이는 5K, 요 길이는 8K, 요 길이는 7K인데 어차피 닮은 삼각형에서 각도는 유지되니까 K는 빼고 5, 8, 7에서 요 각도 구하자고. 그럼 우리 코사인 A라는 친구는 여기 구합시다. 코사인 A라는 친구는 2배의 양쪽 날개분의 날개 제곱의 합에서 대변의 제곱을 갖다 빼주는 거야. 빼기 64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 74에서 64 빼는 거니까 10이 되네? 그럼 너가 7분의 1이란 거고, 그럼 너에서 사인 A를 구하실 때에는 마법의 삼각형을 또 한번 그려주시면 되는데 살짝 여기가 7분의 1이었던 거니까 루트 48, 4 루트 3 요렇게 가겠네. 그치? 따라 사인 A란 친구는 7분의 4 루트 3이랍니다. 요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게 되겠고,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건 누구냐면 어떤 점 P가 요 주위를 돈대, 요 원 주위를 돌 때 PBC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인 거니까 당연하겠지만 얘랑 평행하면서 위에서 접하는 요 순간일 때의 요 삼각형이 바로 우리의 최대값이 될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의 높이는 반지름을 더한 걸 거야. 어디에? 삼각형 ABC의 기존 높이에다 반지름을 더한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반지름 길이가 3K인 거 아니까 이제 아까 우리 예고했던 대로 사인값 구해서 외접원 지름이 14다로 K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K를 알면 높이까지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 자, 요 시점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문제는 끝났고 계산만 남았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역시나 계산이 조금은 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 천천히 가져가 볼게, 계산까지. 자, 사인 A분의 7분의 4 루트 3분의 사인 A분의 A, 그러니까 8K, 너가 외접원의 지름 14입니다. 이렇게 갈 거니까, K 한 번만 계산해 주시면, K는 8분의 1 곱하기 7분의 4 루트 3 곱하기 14 이렇게 가는 거잖아. 약분이 착착착 다 되네.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결국 K가 루트 3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구해줄 수 있겠다. 자, K가 얼마인지도 구했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료는 바로 너의 높이야. 요 높이. H라고 좀 둬볼까? H라고 보면 삼각형에서 높이는 우리가 뭐 구할 때 가장 많이 써? 넓이 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정보니까 뭐 피타고라스 2번 써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넓이를 쓰는 게 훨씬 편할 거다. 그래서 넓이 공식 한 번만 살짝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몇 K니? 양쪽 5K 곱하기 7K 곱하기 사인 A가 삼각형 ABC 넓이인데 너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2분의 1 곱하기 8K 곱하기 높이 H입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얘네 둘이가 똑같습니다를 이용해갖고 우리가 H를 계산을 해주실 수도 있다 이거야. 자, 사인 A란 친구가 7분의 4 루트 3이니까 이 친구 집어넣고 계산 또 한 번만 해봅시다. 자, K 약분해 주시고 K가 루트 3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 자, 7도 약분해 주고 2분의 1 그냥 지워버립시다. 그럼 8 약분해 주면 여기 2분의가 들어갈 거고, 그럼 K가 루트 3이었으니까 얘네들 곱해주면 3, 그러면은 2분의 15. 따라서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H가 2분의 15였습니다. 이렇게 가겠고, 마지막으로 넓이 한 번만 계산을 해주시면 최대가 되는 순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8K, 8 곱하기 루트 3이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3K에다 H를 더한 거였다. 근데 3K가 얼마야? 3 루트 3, 거기에다 H 얼마야? 2분의 15. 너를 더해준 친구가 바로 너의 최대값이에요. 얘만 계산해주면 되겠어. 자, 약분 4니까 4 루트 3 곱하기 3 루트 3 해주면 12 곱하기 3이라 36 더하기 4 루트 3 곱하기 2분의 15 해주면 30 루트 3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네. 14번이었어.
자, 도형의 활용. 항상 한 문제씩 나오지, 공통 파트에서. 항상 꾸준히 나오는 그 문제가 요번 수능에서도 여지없이 출제가 됐다. 자, 바로 이어서 15번 한번 가볼 건데, 요번 수능은 보통 15번이 수원의 수열의 귀납적 추론 문제가 많이 차지했고, 22번을 수투, 함수 추론 문제가 많이 차지했었는데, 올 수능은 그 역할이 좀 뒤집혔지. 15번에서 함수 추론 문제가, 22번에서 수열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 뭐 난이도는 둘 다 엄청나게 뭐 어려웠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난이도 예측은 뭐 큰 의미가 항상 없다고 생각을 하니 바로 그냥 풀이로 들어가 볼게. 자, gx란 친구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x가 0 이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자, 얘도 딱 보자마자 3차 함수인데 우리가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알아. 뭐만 빼놓고 변곡점 x좌표가 얼마인지만 모른다 정도만 빼놓고, 세근의 합이 얼마인지만 모른다라는 거 빼놓고, 물론 가장 중요한 정보긴 하지만 전부 다 안다. 상당히 많은 자료를 안다 생각해 주시고, x가 0보다 클 땐 fx가 되는데, 너가 누구냐면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래. 그래서 여기는 a가 있으니까 너 최고차 계수 빼기 b라고 좀 줘볼게. 그럼 빼기 bx제곱 더하기 어쩌고입니다.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가번 조건 봤더니 뭐 이런 류의 문제가 그렇듯 gx라는 친구가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이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지들 영역에선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고, 결국 문제의 핵심은 빵에서조차 미분 가능합니다. 이 얘기잖아. 그럼 너가 0 넣었을 때 함수값과 0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는 건데, 0에서의 미분계수가 1창의 계수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가번 조건에서 우리가 바로 fx의 뒷부분이 15x 플러스 7입니다 라고 완성시킬 수 있는 거야. 맞지? 그치? 여기까지 완성시키면 이제 문자가 두 개만 남아놓은 상태가 되었고, 나번 조건을 한번 가볼게. 나번 봤더니 g'x에 g'의 x 빼기 4를 곱한 이 방정식이 빵이 되는 이 친구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4개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4개 있답니다. 라고 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 친구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잘 보시면 fx라는 친구가 지금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지. 이 친구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고, fx라는 친구는 이제 요 뒤에 0보다 더 큰 데에 갖다 붙일 친구야. 0보다 더 큰 지역에. 근데 우리가 0이 어디 있는지는 잘은 모르거든. 0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이 친구가 지금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일단 예계형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둘이 이제 우리가 미분 가능하게 좀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볼 거야. 부드럽게 연결시켜 볼 건데, 하나 정도 생각해 보자. 어떤 거 좀 생각을 해볼 거냐면, 여기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요 구간에서 요 증가하고 있는 요 구간이 이렇게 이어붙어서 미분 가능하게 붙었습니다를 한번 생각해 볼게. 요런 거를. 자, 요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 본다면 너가 이렇게 올라오다 여기가 0이 되고, 요 뒤부터는 이제 2차 함수로 붙습니다라는 건데, 결국 우리한테는 gx의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의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극점인 순간을 볼 거거든. 이 잘라붙인 여기는 0에서의 미분계수는 15니까 0이 될 일이 없어서 여긴 고려할 필요가 없어. 순수하게 2, 3차와 2, 2차의 극점 고려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선 극점이 몇 개야? 한 개밖에 없단 말이지. 그럼 너 평행이동 시켜봤자 한 개니까 실근 4개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일단 극점이 좀 충분히 많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잘라 붙이는 건 지금 많아봤자 극점이 1개고, 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잘라 붙였다고 해도 요 뒤에 2차 잘라 붙이는 거니까 극점 1개거든. 그럼 결국에 잘라 붙인 데는 어디일 수밖에 없다? 요 지역에서 오려 붙일 수밖에 없다. 즉 이 친구의 개형은 어떻게 그려지냐? 너가 요렇게 그려지다 요 지역이 빵이 되고, 여기서 증가하는 2차 함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여서 극점이 총 몇 개가 되게끔, 하나, 둘, 3개가 되게끔 이어 붙여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우리 gx가 되는 거고, 그럼 g'x의 근이 되는 점이 이렇게 3개야. 자, 혼자서 벌써 3개를 차지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너도 평행이동 시키면 3개일 건데, 얘네들을 방정식의 관점에서 봤을 땐 4개다라는 건 무려 2개가 겹쳤단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4칸을 당겼더니 2개가 겹쳤습니다라는 얘기는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일정한 건데, 얼마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4로 일정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진짜 마지막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여기 있는 A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조금 피곤하단 말이지. 그치? 막 미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를 그냥 K라고 잡을게. 여기를 K라고 잡으면 이 친구가 얼마가 되냐면 K 플러스 4가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3차에서 먼저 자료를 좀 해석을 하고 3차식이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자료 해석을 하고 너가 부드럽게 연결됐습니다를 이용해서 여기는 K 더하기 8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B를 구하는 형태로 식을 계산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K와 K 플러스 4다라고 하면 3차 함수에서 항상 중요한 대칭성을 띠고 있는 친구는 그 대칭이 되는 주체가 매우 중요한데 3차는 그게 변곡점이었잖아? 변곡점 X좌표가 K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 그럼 항상 3차에서 중요했던 건 이거였잖아. 우리 이런 기술 정도 쓰자고. 변곡점 X좌표 3배가 세근의 합이었잖아. 그러니까 얘 변곡점 X좌표 3배인 3배의 K 플러스 2라는 친구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너의 세근의 합 빼기 A랑 똑같은 거니까 A를 우리가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를 너무 복잡하지 않게 식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능력치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즘 평가원에서 요구하고 있단 말이지. 우리 너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3차 함수를 미분해서 누구를 넣은 거가 K를 넣은 게 빵입니다. 이렇게 풀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분을 해주시면 3x제곱 플러스 2배의 AX인데 A가 빼기 3배의 K 플러스 2였으니까 요거의 X 플러스 15. 바로 요 식이 너를 미분한 너의 도함수야. 저 3차 함수에. 우린 요 식에다 X자리에 누구 넣을 거야? K를 넣어도 좋고 K 더하기 4를 넣어도 좋은데 상식이 있다면 K를 넣겠지. K를 넣으면 제로가 나옵니다. 요 친구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맞지? 자, 이 계산 한번 해볼게. 이 계산해주면 3K제곱 빼기 6K제곱이니까 빼기 3K제곱에 그 다음에 빼기 6이 10이니까 빼기 12K 플러스 15가 빵입니다. 따라서 K제곱 플러스 4K 빼기 5 이꼴 빵입니다가 되겠고, 그럼 이를 만족하는 K가 얼마 또는 얼마인 거야? 1 또는 빼기 5입니다. 이렇게 갈 건데 우리의 K는 누구보다? 0보다 명확하게 왼쪽,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되지. 따라서 K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빼기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 거가 되겠고, 이 시점에서 문제는 끝났네. 그치? K가 빼기 5라고 친다면 너가 빼기 5고 너는 빼기 1이고 너는 빼기 5에다 8 더한 거니까 3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건 B니까 바로 이 2차 함수의 극점이 3에서 나왔어요 라는 사실을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 말은 요 2차 함수가 문제에서 fx라고 줬지? f'에 3이 빵이에요. 요거겠고, 빠르게 미분합시다. 빼기 2b 곱하기 x인데 x에 3 넣을 거고 더하기 15가 빵인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b가 2분의 5 나오나? 맞지? 이렇게 계산이 돼줬네. 문제 끝났어. 자, 마지막 계산은 g에 빼기 2 더하기 g의 2를 계산해 주세요였는데 g에 빼기 2는 음수니까 3차에 대입할 거야. 자, 요거 대입하는 거, 요거 보라색으로 좀 써볼게. 여기 빼기 8 더하기 4a 빼기 30 플러스 7이야. 근데 우리의 a가 얼마냐면 k가 빼기 5니까 빼기 3 곱하기 빼기 3에서 a가 9거든? 그럼 너가 4, 9, 36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럼 6에서 빼기를 한 거니까 5가 나오겠네? g의 빼기 2는 5입니다. 이렇게 가겠고, 자, g의 2는 b가 2분의 5였어, 얘들아? 2분의 5. 여기다가 2를 대입해주는 거니까 2 하나는 약분, 2 하나 남은 거 빼기 10, 더하기 30, 더하기 7이라 27입니다. 이렇게 가겠다. 둘을 더해주시면 32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역시나 해석이 조금 들어가는 문제기는 했는데 뭐 지속적으로 킬러 문제는 더 이상 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에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한 듯 너무 막 복잡하거나 괴랄한 아이디어가 들어가진 않았다. 기본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형태로 줬고, 그 뒤에 나머지는 계산 능력을 조금 평가하는 형태로 채웠다라고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자, 다음으로 20번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20번 문제.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는 이번 시험지에서 가장 어렵게 느꼈을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지수로그 함수 문제야. 꾸준히 지속적으로 많이 선호했던 게 지수로그에서의 직선과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비율 쓰고 닮음 쓰고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해가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지수로그에서 많이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지수로그 함수에서 여러분을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결국 또 계산이거든. 요번에 여러분 다음 해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비 고1 분들이 올라오면서 과목명이 달라지는데, 기존 우리 수원 과목명이 대수로 바뀐단 말이지. 대수로. 이것도 지금 수원에서 지수로그 뭐 삼각함수 이런 파트가 등장하는, 초월함수가 등장하는데 과목명을 대수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대수적 역량, 그러니까 연산적인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점과 발맞춰 가서 우리가 20번 문제도 그런 추론 문제보다는 뭔가 연산적인 능력에서 좀 생각을 해주세요 하는 문제가 나왔다. 자, 한번 가볼게. 물론 추론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야. 추론으로 생각하는 것도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 5분의 1에 x 빼기 3제곱이 되고, 너랑 y는 x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k라고 해보겠대.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가볍게 한번 좀 그려보면 이 친구가 감소한 형태로 그려질 건데 3,1을 지난단 말이지. 대충 뭐 요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 3,1을 지나고 y 꼴 x란 친구는 뭐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 여기가 요렇게 있고 여기에 y는 5분의 1에 x 빼기 3제곱, 문제에서 주어진 이 함수가 요렇게 있어. 자, 만나는 교점을 우리한테 k라고 주겠대. 그럼 여기가 k면 당연히 y는 x니까 여기도 k가 될 거고, 둘이 만나는 교점이 요건데 우리 지수로그 함수에선 요런 거 정도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다. 격자 정도를 좀 찾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k가 누구와 누구 사이일까 정도는 좀 생각해 봐야 돼. 얘가 3 넣으면 1이야. 그러니까 k는 3보다 작고 1보단 크군요 정도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가 누구보단 클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2도 좀 한번 넣어볼 거거든. 2를 넣어보면 이 친구가 2가 들어가면 5분의 1에 빼기 1제곱이니까 5가 나오고, 얘는 y는 x니까 2 넣으면 2 나와서 여기가 2라고 하면 여기가 5고 여기가 2라, 이 k라는 친구가 2랑 3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두고 들어가시는 게 문제를 푸실 때 좀 편안할 거다. 요런 거 정도는 그냥 지수로그에서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얘들아. 습관을 들이시는 게. 자, 요게 지금 일단 문제 시작이 되겠고, 다음 세팅 가볼게요. 네모 상자에 x가 k보다 더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5분의 1에 x 빼기 3제곱이고, 그러니까 k보다 큰 데서만 널 따라간다 이거야. 이 친구 fx는 k보다 큰 데니까 요쪽에서만 요렇게 확신을 갖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k보다 작거나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바로 요 식을 이용해서 생각해 주세요 하는 거야. 자, 이게 우리를 조금 이 문제에서 당황시켰을 조건인데, 요것도 사실 계산을 해보면 그닥 대단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풀어볼게. 가장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방법. f에 k세제곱 곱하기 5의 3k분의 1, 3k제곱분의 1, 너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인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에 k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k라는 친구가 이 지수함수랑 y는 x가 만나면서 생긴 거니까 대수적으로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k를 구하라는 건 아니니까 대입을 조금 한번 해보려고. 그럼 너가 k입니다 요렇게 가거든. 그럼 이 친구가 우리가 5에 3 빼기 k제곱이 k인 거고, 여기 빼기 k제곱이 나는 괜히 좀 거슬려서 여기가 플러스 k제곱이잖아. 그래서 5의 세제곱이 k 곱하기 5의 k제곱입니다 라고 우리가 좀 더 주면, 이게 지금 보시면 k세제곱 5의 3k 세제곱이니까 3k제곱이니까 이 친구를 세제곱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f에 5의 9제곱분의 1을 구해주세요가 된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가 뭐냐면 f서클 fx가 3x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야. 자, 둘 중에 하나인데 f의 5의 9제곱분의 1을 내가 구할 수 있다면, 즉 얘를 안다면 여기에 대입함으로써 이 f를 처리해서 요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구할 수 있었다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니까 문제가 끝났겠지. 그치? 내가 얘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합성함수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 f의 이 괄호 안이 5의 9제곱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야. 5의 9제곱분의 1.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난 fx에서 이쪽만 알지 이 앞쪽은 모른단 말이야. 맞아?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우리 k가 1보다 크다는 건 알거든. 근데 5의 9제곱분의 1은 1보다
작은 이런데 어딘가 있는 숫자니까 다행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수에서 추론해낼 수 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정식을 풀면 된다고 얘들아. 5분의 1에 x 빼기 3제곱이 5분의 1의 9제곱이라고 내가 쓸게.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해주면 되는데 그런 x가 얼마야? 12지. 그치? 그러니까 얘 말뜻이 뭐냐면 얘들아, f의 12가 5의 9제곱분의 1입니다. 이 얘기인 거야. x에다 11을 넣으면 5의 9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x 자리에다가 12를 대입해주면 f서클 f의 12, 너가 36입니다인데 f의 12가 얼마니까? 너가 5의 9제곱분의 1이니까 f의 5의 9제곱분의 1,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친구가 사실은 바로 36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간단하게 계산을 가져가세요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겠다 이거야. 자, 요게 가장 아마도 뭐 출제자의 기대한 풀이를 예측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이런 정도 얘기면 내가 살짝 하나만 더 해줘 볼게. 이런 정도 얘기만.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어떻게 풀 수도 있는 거냐면 f서클 fx가 3x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잘 한번 생각을 해봐. 결국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은, 의도란 표현을 쓰지 않을게. 문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k보다 작을 땐 이건데 클 때는 이건데 k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 그게 이 조건으로 생각을 해봐 라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k보다 작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인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만약 여기가 x였으면 fx를 두 번 합성한 게 x인 거니까 fx랑 f의 역함수가 똑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거잖아. 근데 이 문제가 여기에 3x를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렉트로 역함수입니다 라고 풀 수는 없어. 근데 역함수 비스무리하게 접근을 할 수는 있거든, 우리가. 그래서 내가 무슨 작업을 좀 해볼 거냐면 여기에서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f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이게 우리 여러분께 계속 설명드린 대로 합성함수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지. 괄호 안이 단일 변수가 되게끔 세팅을 하셔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ft가 되면 우리의 x는 뭐가 되냐면은 f 인버스 t인데 여기서 우리가 얘를 조금 조심해야 돼. 뭘 조금 조심해야 되냐면 fx로 통째로 두기엔 내가 k보다 작을 때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더 볼게. 어떻게 두는 거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함수를 gx라고 줄게. 그럼 gx는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fx는 그 중에서 k보다 클 때는 gx랑 똑같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얘들아. 요 친구 너를 fx라고 쓰지 않고 내가 gx라고 좀 한번 써보겠다고. 요 친구를 gx라고 써보면 x가 k보다 클 때는 gx라는 자식이 t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 t라는 친구는 누가 되냐면은 얘가 정확히 k, k니까 이 k보다 큰 데서의 gx의 함수값은 k보다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t라는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k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k보다 작을 때의 f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할 수 있게 된다지. 그치? 이렇게 써주고 나면 gx는 얘들아 지수함수니까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를 뭐라고? g 인버스 t라고 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따라서 너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3배의 x를 g 인버스 t요. 근데 얘가 우리 제 역함수 구하는 거 너무 쉽잖아. 이 친구가 어떻게 돼? g 인버스 x가 로그 5분의 1에 x인데 x자리에 t 넣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3 해주세요. 요건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f의 5의 9제곱분의 1을 구하세요니까 t 자리에다가 5의 9제곱분의 1을 대입함으로써 3 곱하기 5의 9제곱분의 1이면 9 더하기 3 해서 12 곱하기 3에서 10입니다. 요렇게도 풀어줄 수가 있었어. 12 곱하기 3에서 36입니다. 요렇게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마도 요 방식을 보다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 싶어. 요 방식을 요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닥 뭐 선호한 형태의 풀이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또 모르거든. 언제 또 우리 수능 때에는 킬러 문제가 등장할지도 몰라. 내년 수능 때에는 또 기조가 바뀌어서 훅훅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킬러라고 한다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좀 잡아두고 가볼게. 자, 다음에 21번과 22번인데 놀랍게도 20번보다 쉬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22번은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지. 요거까지 다 한번 해설을 해보자고. 자, 21번 한번 보시면 함수 fx가 있어. 함수 fx가 있는데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요것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줬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최고차 계수와 상수항을 나한테 알려줬어. 그리고 문제에서 ab를 정수라고 줬지. 정수 ab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게 정수, 자연수 이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나 좋은 힌트지 지금은 별로 좋은 힌트는 아니라고. 또 그런 생각하는 거야. 부정방정식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등식이 나와서 그 부등식에서 풀라는 이야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들어가셨어야 돼. 문장 그냥 읽으시면서 바로. 제가 그때 네모박스 읽어봤더니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누가 존재하는데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분의 f의 2x 플러스 1 너가 존재합니다라는 거야. 자,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분모가 빵이 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치? fx가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고 전부 존재할 거라 그닥 문제가 되진 않는데 문제가 되는 순간은 언제 역시 분모가 빵이 되는 순간이야. 그치? 얘가 3차니까 무조건 분모가 빵이 되는 실근은 존재한단 말이지. 그 값에 대해서 너가 근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 너가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가 빵으로 가는 0요인이라는 우리의 표현, 0요인을 분자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라는 자식이 f의 근이었잖아. f 알파가 빵이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f의 2알파 플러스 1도 빵이 됐어야 된다고. 맞지? 그 말은 우리 너의 한 실근이 누구다라는 얘기야.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근이어야 되거든. 이게 다른 근이어도 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얘네 둘을 같게끔 하는 알파는 빼기 1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너가 실근이 2개, 3개 이런 식으로 1개보다 더 많다고 가정을 해봐봐. 너가 실근이 2개 내지 3개라고 한다면 얘가 근 가지면서 얘도 동시에 같은 근을 갖게끔 하는 놈이 빼길 말고는 없거든. 그러니까 너가 빼길 말고 다른 근을 가질 때 분자가 분모를 제어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고. 맞지? 따라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파가 빼길밖에 안 되네 라는 시점에서 이런 생각까지 같이 하는 거야. 아, fx 이꼴 빵이 실근은 알파에서만 한 개를 갖게 되고 알파라 쓰지 말고 빼길이라고 쓰자. 빼길 한 개에서만 갖고 나머지 2개 근은 어디서 나와? 허근을 갖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거야. 허근 같겠군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또 풀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나라면 얘를 이렇게 풀 것 같아. 어떻게 풀 거냐면 빼길에서 근 가지니까 바로 인수, 영요인 써주시고 x제곱에 요 뒤에 더하기 4잖아. 여기만 메꿔주면 되는 건데 일단 kx라고 쓸게. 왜냐면 이렇게 써야지 너가 허근 같습니다. 너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습니다를 내가 바로 쓸 수 있고 얘를 역으로 전개해서 ab를 구하는 거야. 그럼 a는 얼마냐면 1 더하기 k니까 k 더하기 1이고 b는 얼마냐면 k 더하기 4니까 b는 k 더하기 4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a, b가 모두 정수라고 줬으니 우리는 k도 정수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 k가 정수라고 하면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한 f1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즉 5 더하기 a 더하기 b지 얘들아? 1 더하기 4가 5니까 너의 최대값 2k 더하기 a 더하기 b가 2k 더하기 5니까 2k 더하기 10 너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정수 k 가운데 가장 큰 친구는 k가 뿔마 4 사이여야 하니 3일 때 최대값 같겠다. 맞지?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f1의 최대값은 16이에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역시나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어. 자, 마지막 22번 문제를 한번 가볼 건데 수열의 귀납적 추론 문제다. 그래서 기출 분석이 상당히 잘 돼 있었던 학생이라면 올해 시험장에서 풀었다 하더라도 무난하게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든다. 자, 한번 가볼게. 모든 항이 정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이야. 자, 이건 좀 중요한 멘트인데 AN의 모든 항들이 전부 다 정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절대값 A1 가능한 모든 절대값 A1의
합을 구하세요가 문제야. 자, 중요한 건 역시 가나 조건일 건데, 가번 조건 한번 봤더니, 잔수 n에 대해서 수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요거야. 자, an 빼기 3이 됩니다. 언제? 절대값 an이 홀수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1에 an이 됩니다. 너는 an이 짝수일 때인데 0도 짝수로 넣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0 또는 짝수일 때라고 이야기를 해놨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졌고 나번 조건 봤더니 절대값 a의 m이 절대값 a의 m 플러스 2가 되도록 하는 이거인 자연수 m의 누가? 최소값이 얼마래? 3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최소값이 3이다라는 거니까 3을 여기 넣으면 성립한다. 그치?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절대값 A3과 절대값 A5가 같아지는 놈들을 기준으로 해서 A3을 쫙 잡아둘 거고 이 A3들을 쫙 잡아두고 그걸 이용해서 가능한 모든 절대값 A1을 추론하는 형태로 갈 거야. 그러니까 항상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정방향 추론과 역방향 추론 혹은 둘 다 동시에 하게끔 하는 이런 형태의 추론 문제가 나온다라고 케이스를 분리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역방향 추적 위주로 나온 거야. 물론 얘네들을 계산할 땐 정방향도 어느 정도 연산은 하겠지만 결국 추론적인 관점에서는 역방향 추론을 하란 얘기였어. 역방향 추론은 이따 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역방향 추론의 핵심은 가지치기다. 안 된 놈을 빠르게 가지 쳐내는 거, 그게 핵심이 될 거야. 자, 여하튼 간에 절대값 A3은 절대값 A5가 되게끔 하는 놈부터 좀 구해봅시다. 그럼 A3이 누굴까에서부터 우리가 널 계산할 건데 이 친구가 홀수냐 짝수냐가 매우 중요한 거니까 A3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눠 가자고 얘들아. A3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자, 첫 번째 케이스. A의 3이 누구 먼저 할까? 홀수일 때 먼저 할까 얘들아? 홀수일 때 먼저 해봅시다. 그럼 우리 A3을 뭐라고 세팅할 거냐면 2K 플러스 1이라고 둘 거야. 당연하지만 K는 정수야. K는 정수. 이렇게 갈 거고 그럼 A의 4라는 친구는 너가 홀수였으니까 3을 빼. 그럼 2K 빼기 2가 되고 A의 5라는 친구는 너는 무조건 짝수니까 반으로 나눠 K 빼기 1입니다. 이렇게 갈 거야. 맞지? 이렇게 표현되어진 상태에서 얘네 둘이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2K 플러스 1이 그냥 K 빼기 1이랑 같거나 아니면 2K 플러스 1이 절대값이 같다니까 빼기 달고 같거나 둘 중에 하나랑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따라서 너를 만족하는 K가 빼기 2이거나 너를 만족하는 K가 빵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 그치? 그럼 K가 빼기 2였다라고 한다면은 요 순간을 노란색으로 써볼게 얘들아. 빼기 2였다라고 한다면 너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빼기 3이고 너가 얼마가 되는 거야? 빼기 4 빼기 2니까 빼기 6 너는 빼기 3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진 거지. 요런 케이스가 가능하겠고 두 번째로 K가 빵일 땐 내가 주황색으로 써볼게. 빵이 된다라고 치면 너가 1이고 빼기 2고 너가 빼기 1이라 그래서 부호 반대라 같아지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란 거야. 얘네 둘을 잡아두고 이제 뭐 해야 돼? 역방향 추론을 좀 해봐야 돼. 근데 얘들아 역방향 추론할 때 내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생각보다 되게 별거 아닌 건데 써놓고 가라. 써놓고 가면 생각보다 좀 실수 나오는 경우를 줄일 수 있어. AN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AN은 AN 더하기 1 더하기 3이 되거나 2배의 A의 N 더하기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요 친구가 결과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좀 체크를 하면서 빠르게 가지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 요 친구 노란색 케이스 한번 보면 A의 세 번째 항이 얼마냐면은 빼기 3이고 A의 네 번째 항은 우리 빼기 6이거든. 요건 왜 쓰냐면 얘네들이 같으면 안 돼. 그치? 요 두 친구가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 가지치기를 해볼 거야. 자, 너 3을 더하거나 아니면 2배를 해주거나 그럼 빼기 6인데 얘들아 3을 더할 거면은 결과값이 누구여야 돼? 홀수여야 되거든. 홀수거나 짝수거나. 그치? 근데 너는 홀수가 아니니까 이런 거 빠르게 가지치기 하셔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역방향 추적에서. 자, 넌 2배 쓰니까 무조건 짝수 되겠지. 그치? 자, 다음에 또 두 개 갈래길 가봅시다. A1. 3 더하면 빼기 3이고 2배 하면 빼기 12야. 자, 같아지는지 체크해봐야 되는데 얘네들 같아졌지? 그치? 이 둘 같아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왜냐면 3일 때가 최소여야 되거든.
그 외에는 2칸 차이 나면서 같은 놈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요. 얘네 둘도 역시나 2칸 차이 나면서 같으니까 이거 사실 케이스 정리했어야 됐네. 자, 다음 K가 빵일 때 주황색으로 한번 또 써봅시다. 자, 이 친구가 A3이 1이고 A4가 빼기 2였잖아. 맞지? 여기에서 또 가지치기 해보는 거야. 자, 너 3을 더해주거나, 그러니까 너가 4가 되거나, 아니면 2배에서 2가 되거나인데, 자, 4가 된다라고 하면 또 뭐야? 이 친구 짝수니까 안 되고, 여긴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너도 또 얘랑 절대값이 같아지니까, 얘도 또 걸러주셔야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A3이 홀수일 때는 결과적으로 만족한 놈이 하나도 없었네. 맞지?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똑같이 가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내가 시간만 쓰면 이거 맞출 수 있다? 이런 생각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A3이 짝수일 때 한번 가볼게. 그럼 A의 3이란 친구가 누구라고 두는 거야? 2K라고 두는 거고, 그럼 A의 4란 친구가 2로 나눈 거니까 K가 되겠고, 여기서 조금 또 걸리는 게 있는데, A의 5라는 친구를 계산하실 때, 너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또 조금 분리가 되거든? K라는 친구가 만약에 홀수였다라고 한다면, A5가 K 빼기 3이 되고, 짝수였다라고 한다면, 2분의 K가 된다. 그래서 또 둘의 절대값이 같아질 때 계산을 또 한번 해봐야 돼. 자, 그래서 계산을 또 해봅시다. 계속 계산의 연속이야. 자, 이 K는 K 빼기 3이거나 아니면 빼기 달고 같거나 빼기 K 더하기 3 이게 K가 지금 홀수일 때지. 아니면 천만다행히도 얘네 둘이 같단데 절대값이 이 둘이 절대값으로 같든 뭐로 같든 얘는 무조건 K가 빵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이 친구를 만족하는 K는 빼기 3이야. 홀수 맞지? 자, 이 친구를 만족하는 K는 3K가 3인 거니까 1이야. 홀수 맞지? K는 빵입니다. 요렇게 세 개가 있겠다. 요 세 개를 또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돼. 자, 요렇게 세 개를 노랑, 주황, 요번엔 보라까지 요렇게 한번 가볼게. 자, 여기에다가 A1이 아니라 A4, A3, A2 조금 거리 둬야 되지 않을까? A2, A1 요 정도로 써주고 한번 가볼게. 자, 노란색 케이스부터 요 공간이 날까 모르겠네. 자, K가 빼기 3이면 너가 빼기 6이고 너가 빼기 3이야. 자, 가지치기 해봅시다. 가지치기 해보면 너는 3을 더하거나 빼기 3이 되거나 2배 하거나 빼기 10이 되거나 얘네 둘 같아지면 안 되니까 안 되는 친구겠다. 얘랑 얘가 같아지면 안 되니까. 자, 다음에 빼기 12면 3을 더하거나 빼기 9거나 자, 같은지 체크, 홀수인지 체크. 2배 주시면 빼기 24, 짝수인지 체크, 같은지 체크. 둘 다 만족하네? 이 친구는 되는 거겠고. 자,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2개 찾아냈어. 다음 이제 K가 1일 때 가볼게.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 되는 경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가지치기 한번 가봅시다. 2면은 3을 더해서 5가 되거나 같은지 체크, 홀수인지 체크. 2배에서 4가 되거나 같은지 체크, 짝수인지 체크. 둘 다 되네. 자, 여기서 또 가지치기 해봅시다. 3을 더하거나 8. 홀수인지 체크했더니 홀수 아니니까 넌 제거하시고 2배에서 10. 같은지 체크, 짝수인지 체크 만족하고 자, 4일 때는 여기가 7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홀수인지 체크, 같은지 체크 2배 주면 8. 짝수인지 체크, 같은지 체크 했더니 얘네들도 전부 다 되네. 자,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 보라색으로 이 친구 빵일 때 한번 가볼게. K가 빵일 때는 A 3, 4, 5가 지금 전부 다 빵이었던 거거든. 전부 다 빵. 그래서 A의 4도 빵, A의 3도 빵. 여기서 또 가지치기 해보자고요. 자, A의 2라는 친구는 3대 3이니까 같은지 체크, 홀수인지 체크. 가지치기 안 되고 2배 받자 빵인데 같아지면 안 되니까 넌 빠르게 가지치기. 맞지? 자, 마지막 여기서 이제 A1은 3도에서 6. 너는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짝수니까 가지치기 2배 해주면은 6. 요 친구 같은지 체크, 짝수인지 체크. 이렇게 해줘서 모조리 다 찾은 게 됐네. 자, 마지막은 파란색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자, 모든 우리가 찾은 A1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우리가 찾았고 애들을 모두 더하세요가 문제였잖아. 그래서 9 더하기 24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6입니다. 이렇게 가겠고 제수과 잘 더해주면 30이고 15니까 25에다가 9 더해주면 34라 64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이번 수능 공통 문제 맨 마지막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대로 6월이 조금 까다로웠고 9월이 대단히 쉬웠는데 그 중간 어딘가에서 잘 출제가 이루어진 것 같고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딱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 기존 기출 분석이 대단히 잘 되어 있었던 학생이었다면은 어렵지 않게 잘 풀었을 것 같고 우리에겐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그치? 1년이 남았으니까 만약 설령 우리가 여기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거나 혹은 좋은 결과가 잘 나왔다거나 내가 잘 풀었다거나 어떤 경우가 됐건 뭐 방심하시지도 말고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어.
계속해서 우리가 기출 분석 해 가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우리 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을 나랑 그래도 슈투는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푸시는데 슈투 부분은 그래도 잘 접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